분명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어렵게 꺼낸 말인데 오히려 남편의 짜증 섞인 한숨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 느껴보셨나요? 이렇게 서운함을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면서 의리되어 버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평생 꾹 참고 살자니 우리의 속이 너무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지긋지긋한 딜레마를 끝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우리가 서운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남편 뇌리에 정확하게 꽂아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서운함을 표현하고도 무시당했을까요? 물론 남편이 정말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혹시 우리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아내분들이 스스로를 자처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30분, 1시간씩 혼자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매달리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대화가 아니라 감정 구걸에 가깝습니다. 이건 우리의 서운함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이야기를 꺼내서 반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남편은 우리가 언제 또 이런 이야기를 꺼냈지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남편이 몰라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반복하게 되고 남편은 더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문을 쾅 닫거나 소리를 질러버리면서 날것의 감정을 쏟아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서 그러셨을까 이해는 되지만 대화가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 뿐입니다. 남편은 그런 우리를 존중해야 될 아내가 아니라 달래줘야만 하는 떼쓰는 아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행동들이 남편에게 난 당신의 기분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라고 광고하는 셈이 돼버립니다. 혹시 우리가 스스로 주도권을 남편에게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의리되기를 자처하진 않았나요? 만약 이런 패턴에 빠져 있다면 이제는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은 대화법이 아닙니다. 남편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진 심리적인 가불관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해서 들을 마음이 기꺼이 있다면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나에게만 매달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불만을 계속 털어놓는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듣는 척해도 속으로는 좀 빨리 좀 끝내지 라고 하면서 건성으로 듣거나 핑계를 대고 아예 듣는 걸 거절해버리기도 할 겁니다. 남편이라고 다를까요? 남편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건 어쩌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남편에게 기꺼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만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남편을 힘으로 찍어 눌러야지, 기선제압을 해서 이겨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갑이 아니라 갑질일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갑과 을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이런 외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 내적인 부분, 심리적인 의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리적인 갑과 을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기분과 행복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웃어주면 나도 행복하고 남편이 찡그리면 하루 종일 불안하다면 우리의 행복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즉 심리적인 을인 거죠. 반대로 남편이 기분이 좀 안 좋아도 그건 너의 감정이고 내 기분을 별개야 라고 선을 긋고 내 할 일을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심리적으로 갑인 상태인 겁니다. 관계의 권력은 심리적인 갑인 사람한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을인 아내의 특징은 어떨까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계속 불안해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죠. 그러니 남편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고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고 매달리게 되니 서운한 것도 정말 많이 생깁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매달린 사람이니까 굳이 그 서운함을 들어줄 이유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반면 심리적으로 갑인 아내는 다릅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단단함이 있고 무엇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여유가 있으니 굳이
단순히 남편을 쥐잡듯이 잡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남편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아량이 생기죠. 자,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평소에 남편을 얼마나 존중해줬나요? 만약 우리가 지금 심리적인 의뢰 입장이라고 한다면 남편을 평소에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남편이랑 사이가 매우 안 좋은데 남편 비위를 억지로 맞춰서 칭찬을 꾸역거려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사이가 나쁘지 않을 때 우리가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여유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심리적 합은 남편의 작은 행동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유 있게 남편의 좋은 부분을 인정해 줄 때 나는 너의 장점을 봐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증명하게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남편에게 우리의 서운함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우리의 이런 모습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심리적 갑의 여유를 먼저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하기 스킬로 우리 서운함을 잘 표현한다 한들 남편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로만 들릴 겁니다. 자, 이제 심리적 주도권을 가져올 준비가 되셨다면 어떻게 서운함을 남편에게 인지시킬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운함이 가슴에 가득 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멈춤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답답한 소리 한다. 지금 당장 말 안 하면 화병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라고 하시면서 반발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것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남편 눈에는 떼쓰는 아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강하게 말하고 스트레스를 줘야 그나마 남편이 긴장하고 조금이라도 인지한다 라고 말이죠. 죄송하지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런 충격요법이 통하는 건 남편이 우리와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던 연애 초반에나 가능하던 방식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남편이 우리를 감정 조절 못하는 애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남편의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만 들게 됩니다.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그저 우리는 피하고 싶은 대상 1순위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욱하고 올라온다면 그때는 절대로 우리의 서운함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입을 닫고 잠깐 자리를 피해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시간에 스스로에게 하면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평소라면 넘어갈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혹은 육아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소라면 웃어 넘길 수도 있는 별것 아닌 일이 세상이 무너질 듯 크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굳이 지금 당장 분위기를 망치고 싸움을 만들어서라도 고쳐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가? 이걸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대부분은 하루만 지나도 기억조차 안 날 만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남편이 회사 일이든 다른 문제든 너무 지쳐있거나 여유가 없는 상태는 아닌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상대가 우리와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 우리가 아무리 서운함을 잘 표현한들 계란에 발치기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멈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이건 꼭 말해야겠다 싶은 말이 남았다면 이제부터는 전략적으로 우리의 서운함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거창하게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방법은 너무 심플하거든요. 우리의 서운함을 최대한 건조하게 그리고 짧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겨우 짧게 말하는 게 전략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짧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계속 더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서운함을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보다 할 필요가 없는 말과 행동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꼭 필요한 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감정, 그리고 내가 요청하고 싶은 내용, 이 3가지 정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고 해놓고 계속 미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딱 3마디면 충분합니다. 너가 음식물 쓰레기 버려준다고 했는데 3일째 쌓여서 파래가 날아다니잖아?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내가 좀 서운하네. 차라리 못하겠으면 그냥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게 끝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최대한 싫지 않고 건조하고 사무적으로 꼭 할 말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뱉은 직후에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엄청난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어떤 유혹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우리의 서운함이 제대로 전달되고 비로소 남편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유혹은 그 뒤에 감정을 싣고 싶은 우리의 충동이 있을 겁니다. 방금 그 3마디 뒤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말을 붙이고 싶을
싶을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진짜 왜 그러냐 라든지, 봐봐 여기 막 팔이 날아다니잖아, 아휴, 이런 형태로 말이죠. 이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건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라 잔소리 폭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남편은 귀를 다시 닫게 되는 거죠. 딱 사실 위주로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걸 요청하고 싶은지,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의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다거나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 감정을 이렇게 뺄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은 바로 확인받고 매듭 짓고 싶은 충동일 겁니다. 서운함을 표현하고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으실 거예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 대답 좀 해봐 라고 하면서 남편의 진심 어린 반응을 요구하거나, 이제 안 그럴 거지? 약속해 라고 하면서 서운함이 미래에 또 일어나지 않게끔 확실한 매듭을 짓고 싶어 하게 될 겁니다. 이 유혹을 뿌리치고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할 말은 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겠지,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해야겠다 라는 태도로 우리가 할 말을 했다면 그 자리를 바로 떠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차 안이나 식탁 위처럼 당장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화의 주제를 의도적으로 확 돌릴 필요가 있어요. 질척거리지 말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거야 라든지, 아무튼 그렇다고 라고 하면서 이 주제로의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세요. 아 맞다, 어제 회사에서 발표한 건 어떻게 됐어? 이런 형태로 말이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쿨하게 화제를 전환하는 겁니다. 이때 남편이 찔려서 오히려 우리를 따지고 들 수도 있어요. 팔이 조금 생긴 게 그렇게 큰 죄야? 내가 바빠서 그런 거잖아 라는 형태로 말이죠. 이때 절대 그 미끼를 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누가 죄래? 약속을 안 지킨 게 문제잖아 라고 받아치면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방어하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내 감정이 그랬다는 거지 너가 잘못했다거나 나쁜 사람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거나, 너랑 이걸로 맞고 틀리고 따지면서 싸우고 싶지는 않아,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내 마음은 서운했다는 것 뿐이야 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대화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남편이 먼저 와서 진지하게 계속 해명하려고 하거나 재발 방지를 논의하지 않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언급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해묻고 결론을 내려고 달려들면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거나 질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말만 이렇게 툭 던지고 주제를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남편은 해명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라면 남편에게 서운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 혼자서 애써서 매듭 지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매듭을 남편이 짓던지 말던지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그 찝찝함이 남편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 확률이 오히려 더 높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남편이 움직였을 때 비꼬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할 말을 하고 돌아섰는데 남편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거나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마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거예요. 아유 진작에 이렇게 하지 라거나, 할 수 있으면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비꼬고 싶은 유혹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그걸 참아야 합니다. 대신 정말로 우리가 심리적인 갑이라면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음식물 지금 치워주는 거야? 아 내가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고마워 라고 말이죠. 이렇게 비꼬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눈치를 보고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준다면 남편은 점점 우리의 눈치를 습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답답함이 훅 올라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남편한테 내가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살면 답답해서 어떡해? 라고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지 못하면 화병이 날 것 같은 그 기분 저도 잘 알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냈을 때 남편이 조금이라도 이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도 받으셨나요? 우리의 서운함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을 변화시켰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우리의 속은 확실하게 후련해졌나요? 아마 모두 아닐 겁니다. 남편과 우리는 대부분은 싸움으로 번지거나 남편은 귀를 닫고 도망가는 결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말을 뱉을 때 당장은 시원한 것 같아도 돌아서면 아 굳이 그 말까지는 괜히 했나?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전부 다 무겁고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고 감정을 정제하는 건 억지로 참거나 남편에게 져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감정이 남편에게 제대로 인식되고 뼈저리게 와닿게 만들기 위한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심리적인 갑이 되는 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정을 걷어내고 우리의 서운함을 정제된 언어로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남편은 더 이상 우리의 서운함을 피해야 될 단소리 이렇게 느끼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서운함을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지켜야 될 중요한 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